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내용에 휩싸인 여권이 일주일이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표와의 전면전은 일단 봉합된 모습인데요.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최근 정치권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른정책연구원의 서성교 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당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비박계와 친박계 충돌하고 있고 일단은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쉽게 물러설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쉽게 결정이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 5년 전쯤으로 돌아가면은요. 네네. 당시에 모두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방송이라면 모두가 쳐다보던 입이 있습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입만 쳐다봤어요. 당시 예. 국회의원 대표. 그래서 당시 박근혜 의원이 무슨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거에 따라 국정이 움직이고 예. 전국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모두가 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견망신을 줬죠. 그리고 운영위 개최를 둘러싸고 왕따 전략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6일 날까지 사퇴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진짜 네. 벼랑 끝 전술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정치적으로는 전 승리했다고 보거든요. 그 엄청난 포화에 현직 대통령의 그 엄청난 포화에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체로 유승민 대표는 승리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간이 이제 그 예.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글쎄요 지금 발언하는 거 봐서는. 예. 이번 6일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이 마무리되는 뭐 이달 말 정도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시간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편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난 열흘 동안에 그 유승민 대표를 둘러싸고 또 당 내분이 많았었는데 예. 아마 지금은 소강 국면이고요. 이 소강 국면이지만 또 물밑에서는 또 친박 진영, 비박 진영에서 네. 서로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고비는 월요일 이제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제 재상정 여부, 예. 그리고 이제 표결 가느냐 안 가느냐 여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결론 지어지면서 아마도 유승민 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그 주도했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다시 조금 갈등이 빚어지지가 않을까 보고요. 네.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이라든지 또 이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일단은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게 두 분의 종합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네, 이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예. 대해서 이제 재의결이 6일에 있는데 이 6일을 기점으로 이제 친박계나 비박계 모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친박계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시나리오 중에 뾰족한 카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많이 나간다고 치면은 최고위원직 다 던지고 진짜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회가 깨진다고 치면은 그 비상대권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6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예. 네.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하고 그리고 친박계가 그거를 이제 옹호하면서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약에 낙마를 시킨다 그러면 뭔가 친박계 내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친박계의 구심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네. 대통령이 먼저 포를 너무 빨리 쏴버리는 바람에 네. 지금 뒤늦게 이제 친박계가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친박계로서는 여기서 밀릴 경우에 네. 뭐 진짜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다음 공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답하겠지만 제발 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다 이런 말 나올 때까지 아마 좀 장기전으로 뭐 한 달 정도는 최소 이런 형국이 벌어질 거고 친박계가 여론전 중심으로 갈 거다. 그 여론전의 중심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또다시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또다시 난타전이 벌어지는 현상이 이번 주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이제 유승민이 사퇴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친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한선교 의원이 지금 친박계들이 이제 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도의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한선교 의원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친박과 그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 중간에 많은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 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게 또 한편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엉뚱하게 들고 나와서 행정부와 청와대를 곤란하게 만든 이 일부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 타당한 논리 속에서 당내 모든 의원들이 지금 약간 입장 표명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주면 네. 당청 간에 이런 갈등도 원만히 수습하고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의 공천 문제를 본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라든지 입장 상황이 설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아마 한성규 의원이 대변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박계도 좀 이제 분주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비박계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친박계가 아무런 대책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특별한 대책도 없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만 좀 움직이고 있다. 마치 좀 이게 대통령의 꼭두각시처럼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일단 비박계도 일단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가 중요한데요. 네네. 김무성 대표가 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감싸는 듯 하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퇴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비박계 중에서도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과거 친이계 이런 쪽에서는 아주 뭐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계와 친이계 사이에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런 상황 자체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메르스 사태나 그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쪽 이야기는 안 나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내년 총선에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싸움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물러서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서든. 근데 양쪽 다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네. 일단 비박계 핵심들은 그러니까 친이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좀 확실하게 청와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즉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일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임시국회 이번 추경 예산 통과되는 그런 시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멘트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12조에서 한 20조 가까운 추경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네. 원내대표 없이 그걸 어떻게 야당과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당이 지금 추경 예산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이끌어가야 될 대화 파트너가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 낙마시키고 뭐 하자는 거냐? 이 말은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6일이 아니고 최소 이달 말까지 좀 기다려. 네. 청와대나 친박계에다가 친이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일단 뭐 6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최소한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 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의 생들 좀 잘 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김태우 최고위원 네. 뭐 지금 새누리당의 트러블 메이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그제 그 최고위원 회의를 좀 파토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친이계로 알려진 이 김태우 최고위원이 친박계를 지금 앞장서서 그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돌출 발언 또는 돌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당청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의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태호 최고위원도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받기도 하고 또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었는데 본인의 그 정치적 존재감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그 혼동기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 또는 정치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고집스러운 지속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또 언급을 또 해보면은 네.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이계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을 갈아탔습니다. 소위 개파 갈아타기를 했는데, 네. 근데 갈아탄 이상 거기서 쇼부를 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총선에서 맞붙을 상대가 김경수 아마 후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필요하고 확실한 어필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30%의 지지층에게 저 확실하게 갈아탔으니까 좀 밀어주세요 이런 거를 네. 지금 갈아탄 사람 입장이 제일 답답한 거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고 승리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좀 갈아탄 이상 확실하게 나 이쪽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보 아닐까라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유 원내대표가 지금 뭐 자신의 입지를 잘 굳히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이웨이 횡보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감싸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 좀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보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보조라든지 아니면은 확전 자제라든지 이렇게보다는 유승민 대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대립점은 청와대와 본인 관계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야당을 본인이 꼭 뭐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야당의 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칭을 좀 폄훼해서 거론한다든지 이병기 실장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거는 수용 않고 차단막을 쳐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은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표현은 좀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행보가 좀 바뀌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바뀐 이유가 있죠. 일단 여론조사가 우호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유승민 의원 편이기 때문에 명분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상당히 위기 속에 몰렸었는데 여론도 괜찮고 버틸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당내 네. 의원들의 의석 분포도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야당 편을 든다던가 또는 청와대와 더 각을 진다던가 예. 이러면 순식간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내대표직 그만둬도 될 정도로 뭐 벌써 대선 주자급의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30%의 지지층에게 진짜 배신자구나라고 하는 명분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명분을 지키고 자기는 정말 더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든지 간에 사퇴를 하든 계속 나가든 유리한 국면을 이끌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동정론의 사실은 출발점이 그런 낮은 자세를 갖다가 지금은 유지하는 게 네. 아주 좋은 스탠스를 지금 요즘 네.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네. 최근에 이런 당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 세 명이 이제 외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청 간의 갈등은 지금 일시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 노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또 정치적인 대립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관계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지향했던 경제민주화, 그다음 정세 없는 복지 또는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또 보수화되고 있는 데 대한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세 없는 복지에 대한 어떤 비판, 그다음 정치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제기하면서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기보다는 어떤 정책 노선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고요. 네. 또 김무성 대표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는 과거에 친박이었다가 탈당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또 그러지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은 그런 불신의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봉합 상태에서 왔을지라도 향후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예.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네.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런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음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의 첫 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더 보여집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예.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어찌됐든 6일 기점 또는 이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결론 난 이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에 초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쪽에서 승리를 하든 이게 상처뿐인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고 있는 국민들만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 발언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정이 안 굴러가니까 그 책임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있다라고 보고 찍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었냐 이거죠.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6일날 그 한판 붙든 아니면은 이달 말까지 장기전으로 가든 어찌됐든지 간에 친박계에서 또 청와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걸 봐야지 이게 끝이 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정 장악력이 올라가냐 이거죠. 국정 장악력이 올라가야지 뭔가 승리한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사람 하나 떨어냈다고 그래가지고 국정 장악력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내대표를 갖다가 찍어내려다가 지금 여론조사,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편이었어요, 항상요. 근데 이번만큼 박근혜 대통령 편이 아닌 여론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뭐 네. 그 여권 내부의 여론조사를 네네. 보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애초에 의도했던 국정 장악력 강화라고 하는 정말 또 얻어내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뭐 비박계나 또 뭐라 그럴까요?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물론 정치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정치 지형을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었던 뭐 예를 들면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좀 더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쪽으로 뭔가 진전이 나거나 어떤 계획이 세우거나 또는 야당과의 지금 메르스 전국 그다음에 이 추경 예산 전국 속에서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었을 텐데 예. 그런 결과물도 결국은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남는 거는 그러면 뭐냐? 무슨 뭐 여기서 청와대가 이겼냐 유승민 대표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남는 거는 결국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이 공천 주도권 요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 근데 그 상처는 국민들이 다 받았다. 예, 교수님 말씀 좀 동감을 하는데요. 예. 이 정치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정치 상황이 국민들이 정치를 이제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여당이 이제 분열하고 균열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지금 이제 국가 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요. 어쨌든 간에 이 국면에서 이 정치적으로 자기 존재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언론에서 좀 정확하게 어느 게 옳고 그러냐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친박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복귀설도 슬슬 좀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년 총선 공천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이게 새 부총리가 돌아왔을 때 친박이 이 당을 주도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의문도 담겨 있다는 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 원장님? 뭐 최경환 장관도 그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당에 복귀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메르스 문제로 인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주 책임자가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추경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어느 정도 마무리 이후에 본인이 책임을 다한 이후에 다시 출마를 위해서 당으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당청간에 당 내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의 대표 주자로서 친박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에 복귀하게 되면 결국은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갈등이 더 확산 불거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적절한 선택은 본인의 자유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또는 당을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명분을 가지고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기상조다. 예, 그렇게 예상을 보여집니다. 하고 네. 계시는군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야당이 다소 좀 수그러든 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심야 회동을 거치고 이종걸 이제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공허가 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싸우는 거는 야당 전문이거든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하도 그 안에서 당 내에서 치고받고 네. 싸우는 걸 국민들이 봐왔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은 봉합이 됐어요. 네. 근데 언론에서 봉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야권이 지금 뭔가 이제 뭐 변화된 자세를 보이든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리더십을 가지든 네. 뭔가 좀 끝장을 봐야지. 도대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싸우느냐. 봉합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여당도 싸우고 있는데 야당마저 싸우는 걸 보이면은 웃기니까 또 지금 혹인데 이걸 놓치기 아까우니까 싸우다 말고 지금 갑자기 또 봉합이 됐는데 네. 봉합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은 올바른 하나의 리더십을 갖든 아니면 좋은 정책을 만들든 오히려 지금 여권처럼 싸움을 해야 될 곳이 야권이다. 이거 정리 안 되고 봉합된 채로 가게 되면은요 내년 총선 때까지 2번, 3번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봉합이라고 하는 말이 적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여야 정치권을 보면은 그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도 내분이 휩싸여 있고요, 여당도 내분이 휩싸여 있는데 그 구조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내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 예. 예, 두 번째는 당직 인선을 두고 어느 개파가 그 인선 그 권한을 네, 가질 주도권을 거냐. 가질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권한을 어느 쪽에서 가질 거냐 이런 걸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도 지금 뭐 당 대표, 원내 대표도 문제지만 사무총장이라든지 나머지 당직 인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새정치연합도 사무총장은 선임됐지만 그 외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부총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 아마도 새정치연합은 지금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또는 세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개파들이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아니면 또 분열의 뭐 그 소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부분 보여집니다. 때문에 계속 그 분당론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게 봉합됐다는 건 해결된 게 아니고 다시 제로의 상태가 된 거다. 그 리프레시가 된 거라고 보셨는데 후속 당직 인선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틀어져서 분명히 이런 시간이 오래 간다면 적어도 당내에서는 좋을 일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붙었던 이유가 사무총장이 향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후속 인선이 조직사무부총장이에요. 이 조직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야권 내에서 정말 이거야말로 그 게르긴 자리입니다. 무슨 네네. 얘기냐?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이 자리 인선 잘못했다가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그 네. 뒤에 두고두고 이 자리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봉합은 됐지만 비주류에서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조직 그 수석 부총장이 이거를 겸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 합의서까지 썼는데 네. 지금 친노 쪽에서는 그냥 복수해 개파별로 안배해가지고 여러 명의 조직사무부총장을 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조직사무부총장뿐만 아니라 경선 또는 공천의 룰을 놔두고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합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빨리 치고 박아서 누가 이기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국민적인 화두를 갖다가 이끌어내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도 어떠한 안도 못 내놓고 네. 있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지금 인선 못 하고 네. 있고 근데 봉합 상태로서 화합형 인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후속 인사에 개파별로 안배만 해놓는다면 지난번 총선 그 지방선거 네. 때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예.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조직 문제, 그다음 인선 문제, 또 룰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리더십을 갖지 못하거나 정책을 갖지 못하면은요. 네. 지금
소위 그 천정배 의원의 뭐 호남당이 됐든 전국당이 네. 됐든 이 안에서 이합 집산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봉합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한 반복을 할 거다. 어떠한 형태로든 승부는 좀 봐야 된다. 이게 예상하셨군요. 천정배 의원 지금 신당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말씀인데 예. 이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호남권의 표도 또 분리될 것이고 이게 호남권을 넘어서서 수도권까지도 표가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새정치연합도 함께 이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언론에서 좀 너무 과장해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그 천정배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호남 중심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냐, 네. 지역 편향적인 구시대 방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전국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바꿈을 네. 가지고 본인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그 추진력은 동력은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새정치연합 내에서 개파 간의 갈등 또는 분당 또는 이탈자가 있어야지 아마도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국 정당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좀 어떤 분당이나 이탈자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예, 교수님께서 있지 말씀하셨지만 않을까요? 아마도 그 지금 혁신위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내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아마 시점은 10월 말에 기초단체장 이제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새정치연합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네. 그 기점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새정치연합도 뭐 이탈 내지는 분당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10월 말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성규 바른정책연구원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